자, 실제 이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 주말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대북송금 사건 희대의 조작 사건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언론을 향해서는 검찰의 애완견이다 라는 비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넘어서 오늘 이재명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북송금 수사검찰 상식에 어긋난 주장이다. 이화영이 바보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주장이 이겁니다. 실제 유엔 제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북한에 돈을 건넬 수가 있느냐, 이화영이 그걸 모르는 바보냐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재명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한 가지만 하세요. 한 가지만. 자, 무슨 얘기냐, 과거에 대북송금과 관련돼서 이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화영이 독단적으로 했다면서요. 이화영이. 네? 아니,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 선택하세요. 이화영이 혼자 한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지시 아래 한 겁니까? 선택을 하라고. 과거에는 이화영이 다 알아서 했어, 나는 몰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는 이화영이 바본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화영이 그 바보냐 라고 물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과거에는 이화영의 꼬리 자르다가 이제는 이화영의 꼬리를 안 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재명 씨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자를 거야 안 자를 거야? 네? 꼬리를 자를 거야 안 자를 거야? 네? 과거에는 이화영이 다 했다, 나는 모른다 이랬다가 이제는 이화영이 대북 제재가 있는데 어떻게 대북 송금을 하느냐, 이화영이 바보냐라고 물어보는 게 이게 앞뒤가 맞냐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 선택하세요. 공범이 되던가 바지가 되던가.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그 어떤 것도 선택을 하지 않은 채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지금 이재명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돼서 검찰을 비판하며 이화영이 바보인가?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씨, 당신의 주장에 따르면요, 이화영 바보 만든 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 본인입니다. 왜겠습니까? 이화영이 그 사람들이랑 폭탄주 말아먹었어요. 제가 이 영상을 몇 번 보여드립니까? 영상을. 자, 혹시나 못 보신 분들 위해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화영이 지난 중국 선양에서 어떤 사람들과 폭탄주 말아먹었는지 직접 영상으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시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오늘 말을 얼마나 좋아? 몰라니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네. 오케이. 근데 그럼 한 번도 막 기분이잖아. 자, 보셨습니까? 지금 이화영이 북한의 송명철, 그리고 쌍방울의 김성태, 아태엽 안부수랑 중국 선양 가서 폭탄주 말아먹었다고요. 근데 이거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죠. 이렇게 이화영이 중국 선양 가가지고 폭탄주를 말아먹을 수 있게 만든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이라는 거예요. 왜? 이재명이 결제해줬잖아.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건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요? 바로 이런 내용 들어가 있다고요. 기타 도지사 방북 등을 위한 관계자 협의 등. 이재명 방북을 위해서 이화영이 중국 선양 가서 누구 만났다고요? 관계자와 협의했다고요. 근데 그 관계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쌍방울 김성태, 아태엽 안부수, 북한의 송명철. 제가 말하는 겁니다. 네? 이재명 주장에 따르면요, 이화영 바보 만든 건 당신이라고. 당신. 이런 문건이 하나하나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이 지금 이걸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막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증거가 되게 많아요. 증거가.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오늘 오전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실제 이재명 경기도가 내놓은 보도자료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댓글을 보다 보니까요,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특히 우리 개딸 여러분들이. 야, 그거 하나밖에 없지?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유죄라고 입증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걸 검찰의 수사를 동조할 수 있느냐 말합니다. 하나밖에 없기는요. 아이고. 자,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 써 있다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화영이 북측과 교류 사업한다고 써 있어요. 이것뿐입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뭐라 써 있습니까? 이재명 남북교류 사업 물꼬 튼다. 이화영 평화부지사 방북. 뭐라고 써 있어요? 남북교류 사업 재개를 추진 중인 이재명 지사 뜻에 따라 방북했다고. 또 있습니다. 네? 경기도 8년 만에 재개된 남북교류 협력사업 본격화. 이재명 지사의 방북 일정 등도 논의하기로. 다 써 있어.
이런 식으로 경기도가 보도자료 만들었다고요. 누가 있을 때? 이재명 경기지사 있을 때.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 또 개딸년으로 얘기하겠지. 저거 이재명 모르게 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보도자료 언제 만든 겁니까? 2018년 10월 7일날 만들었습니다. 이거요, 이재명이요, 공유했어요. 언제? 2018년 10월 7일날. 똑같이 똑같은 날짜에 공유했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이 보도자료 보십시오. 이거 언제 만든 겁니까? 2018년 10월 2일날 보도자료 만든 겁니다. 이거요, 이재명이 공유했어요.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내용으로. 자, 이것뿐입니까? 자, 이 보도자료 언제 만든 겁니까? 2018년 10월 25일. 근데 이것도 어떻습니까? 이재명이 자신의 SNS에 똑같이 공유했습니다. 언제? 10월 25일날 똑같은 내용으로. 즉 뭐 하는 겁니까? 경기도가 보도자료를 낼 때마다 거기에 하나같이 들어가 있는 문구가 뭐라고요?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시다. 지시다고 되어 있다고, 지시. 근데 그거를 보도자료가 나올 때마다 이재명이 뭐 했다고요? 자신의 SNS 홍보까지 했다고요.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이 이런 주장이 먹히겠냐고요. 네? 보도자료 나와. 그 보도자료를 공유한 본인의 SNS 글이 나와. 그리고 그 내용 안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시란 내용까지 나옵니다. 하나같이 똑같이. 근데 이걸 어떻게 이화영 독단적인 대북사업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 못하죠. 이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이 이제는 이화영을 옹호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화영이 바보냐고.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오히려 이화영을 바보 만들고 있는 건 이재명 본인이다. 그걸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자료 하나하나가 다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재명의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무엇이냐? 지금 대북 송금과 관련된 수사는, 더 나아가 기소는, 이재명 재판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냐? 이제서야 검찰이 이재명의 대북 송금을 기소했기 때문에. 그런데 끝나가는 재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이재명의 위증교사와 관련된 재판입니다.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요, 실제 이 위증교사와 관련돼가 증인 출석이 2명 남았대요. 2명. 즉 얼마 안 남았습니다. 증인 출석 2명 끝나면요,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들리기로는 빠르면 올해 9월 달이면 1심 선고가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국민의힘이 의총장에서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의 녹취록을 공개했다는 겁니다. 녹취록을. 자,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언론에 어떤 식으로 보도가 나왔냐면요,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어요. 이재명의 위증교사 공범인 김진성이 모른다, 기억 안 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이 뭐라는 겁니까? 유리한 증언을 부탁했다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전형적인 위증교사예요. 네? 협박한다, 겁박한다는 위증교사가 아닙니다. 실제 상대방이 모르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유리하게 부탁하는 것 자체가 위증교사예요. 이게 전형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뭐라는 겁니까? 이렇게 대략적이고 간략한 녹취록이 아니라 이제 뭐라는 겁니까? 그 전문이, 그 내용이 다 공개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위증교사와 관련 녹취 파일 들려드릴 건데요, 여기에 조금 집중을 하나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재명은 이 위증교사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거짓말 안 시켰다. 검찰의 녹취록은 짜집기다 라고 얘기를 했고, 위증교사 공범인 김진성을 향해서는 거짓말 요구할 관계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의 이러한 발언을 토대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거짓말 요구할 관계가 아닌지, 더 나아가 정말 거짓말을 안 시켰는지. 자, 지금부터 이재명의 위증교사와 관련 녹취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김 대표한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얼마든지요. 복잡한 얘기는 저기, 아니고, 그냥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예, 예. 잘 시장님은 돌아가셨고. 근데 당시엔 정치적으로, 예. 김 비서관이 어쨌든 수행 비서관의 핵심이었으니까, 예. 그냥 있는 대로 진짜, 세월도 지나버렸고. 그래서 KBS 측하고 그 당시 그래서 KBS 측하고도 얘기하고, PD 측하고도 얘기하고 해서, 내가 시킨 걸로, 내가 주범인 걸로 해주면, 예. 고소를 취소해주기로 합의했던 걸로 그때 기억하거든요. 근데 물론 증명은 안 됐지만, 예. 네, 너는 봐줄게. 그 이재명이가 한 걸로 하면 봐주자. 예. 이런 방향으로 좀 정리를 그때 했던 걸로 기억하고,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그냥 있는 대로 뭐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뭐 글쎄, 아니 뭐 그런 말 필요는 없고.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뭐 사실 뭐 크게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사실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필요하신 부분 저기 그러니까 예,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뭐 예,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예, 정도. 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KBS하고 우리 시장님하고는 실제로 얘기가 좀 됐던 건 맞아요. 예, 예, 예. 어쨌든 내가 주도를 했다. 그다음에 뭐 내가 질문하는 도중에 뭐 메모를 해주면서 질문 내용을 다 알려줬다 뭐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법정에서 우리가 따질 바고 예, 검찰도 나를 좀 봐야 되고 또 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예, 뭐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 얘기들을 좀, 좀 기억을 좀 되살려서 예, 혹시 기회 되면 네, 네, 뭐 그때도 뭐 그런 그런 뉘앙스 그런 뭐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내가 뭐 구속되다 우리 시장님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네, 그래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예,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생각을 한번 되살려봐 주시고 예, 예, 예. 에, 또 어떤 기- 취지로 그 저기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네네 그 내가 해, 저 변론 해주시면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그래도 그때는 되고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나는 뭐 다른 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예, 예, 판결문하고 그걸 보내드릴게요. 판결문하고 근데 우리가 했던 주장 네. 재판 주장했던 거 그걸 보면 제가 더 그러죠. 잘 한번 나올 일단 것 같아요. 보내드릴게요. 텔레그램으로 네, 제가 네, 보내드릴게요. 수고. 하여튼 아까 얘기를 좀 되돌아가서 네, 그 자료를 보낼 테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네. 어쨌든 한번 갖고 싶은 그 생각은 나던데. 그렇게 해서 제가 보고 인지한 상태에서 네네. 어떤 식으로 방향을 이제 잡았으면 좋겠다 들으시죠. 예, 말씀해 근데 주시면 제가 얘기해놓은 내용들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오. 한번 네, 보시고요. 예, 해주시면 예. 제가 거기에 맞춰서 뭐 해야 네, 되겠네요. 그래요. 또 통화할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자, 형님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위증교사와 관련된 실제 그 내용이 지금 공개적으로 공개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재명의 과거 발언을 우리가 생각하고 들어달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이 뭐라 말했습니까? 거짓말 안 시켰다 그랬어요. 더 나아가 이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말 요구할 관계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저 이재명한테 물어볼게요. 거짓말을 요구할 관계가 아닌데 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왜 도움을 요청해요? 거짓말할 관계가 아닌데. 자, 더 나아가서 거짓말할 관계가 아닌데 왜 변론 요지서를 보내줍니까? 더 나아가 왜 거짓말할 관계가 아닌데 그 변론 요지서를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거짓말할 관계가 아닌데 왜 통화를 또 한다는 겁니까? 네? 이해가 안 간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위증교사와 관련된 지금까지 이재명의 모든 주장이 이 통화 하나로 다 깨져버린다. 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검찰이 이재명을 위증교사로 기소한 것이고, 실제 이 재판이 열려있고 있는 것이고, 이 재판이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웃긴 건 이 내용 중에 굉장히 웃긴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지금 이재명이 사건을 문제 삼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재명의 검사 사칭과 관련된 문제라는 겁니다. 검사 사칭.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의 전과 기록 중에 뭐가 있습니까? 무고, 공무원 사칭이라는 게 있어요. 언제입니까? 2003년입니다. 2003년.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이 실제 법정에서 유죄 판결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이 실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위증교사 사건이 있어서 통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재명 뭐 돼요? 네? 이재명 2003년에 뭐 됩니까? 자, 무슨 얘기냐? 이 사건이 벌어진 게 언제냐면요. 바로 2002년 KBS 추정 60분에 나온 겁니다. 2002년.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재명 2002년에 뭐 됐어요? 2002년에? 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이재명의 녹취록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자, 이재명이 뭐라 그러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면요, 되게 웃겨요. 마치 자신이 그 당시에 뭐라도 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재명이 뭐라고 말하는지.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그냥 있는 대로 뭐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뭐 아니 글쎄, 뭐 그런 말 필요는 없고.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뭐 사실 뭐 크게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사실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필요하신 부분 저기 그러니까 예,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뭐 예,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예, 정도. 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KBS하고 우리 시장님하고는
실제로 얘기가 좀 됐던 건 맞아요. 예, 예. 예. 어쨌든 내가 주도를 했다. 그다음에 뭐 내가 질문하는 도중에 뭐 메모를 해주면서 질문 내용을 다 알려줬다 뭐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법정에서 우리가 따질 바고 네. 검찰도 나를 좀 봐야 되고 또 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네.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자, 형님 들어보시면 지금 이재명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과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뭐라는 거예요? 검찰이 나도 손봐야 되고 당시 김명랑 성남시장도 나를 손봐야 되고 KBS도 그랬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정치적 거래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유죄 판결 받았다. 라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서 보여드린 대로 이 사건이 언제 벌어진 거라고요? 이거 2002년에 벌어진 거라고요. 2002년. 그래서 이재명이 뭐 하는 겁니까? 2003년에 전과 기록 단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2002년에 이재명 뭐 됐어요? 이재명 정치적 거물이었습니까? 아니, 검찰이랑 당시 성남시랑 심지어 KBS가 다 짜가지고 이재명을 우리가 구속시켜보자 라는 정도로 이재명이 영향력이 있었냐고. 이재명이요. 성남시장이 된 게 언제냐면요. 네? 성남시장 된 게 2010년입니다. 2010년. 근데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거라고요? 2002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2002년 당시에 검찰, 당시 성남시, 당시 KBS가 셋이서 짜서 이재명 한번 넣어보자 라는 정도의 이재명이 정치적 거물급이었냐고.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 제가 그래서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당시 기사가 어떻게 났냐면요. 이만큼밖에 안 났어요. 네? 국민일보 이재명 변호사 구속, 백궁지구 관련 검사 사칭 공모. 네? 이게 지금 인터넷판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 언론 보도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렇게 짜리몽땅하게 나왔습니다. 짜리몽땅하게. 네? 1면에 나온 것도 아니고요. 국민일보 한 켠에 이재명 변호사 구속 나왔다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저 통화를 보면 어떤 겁니까? 마치 이재명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은 것처럼. 마치 2002년 당시에 검찰이랑 당시 성남시랑 당시 KBS가 짜가지고 이재명을 마치 뭔가 모함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재명 2002년에 아무것도 아니었다고요. 그냥 변호사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런 영향을 끼칠 사람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그 어떠한 영향도 없었다고요. 근데 지금 위준교사와 관련 통화록을 보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마치 자신이 뭔가 되게 당시에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는 것처럼 마치 셋이서 짜가지고 자신을 뭔가 구속시킬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 뭐라는 겁니까? 공범인 김지성한테 가서 얘기 좀 잘해줘라 라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위준교사라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위준교사. 네?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 있지도 않은 것을 만들어내가지고 마치 자신 되게 탄압받은 것처럼 그 당시에 자신을 위해서 KBS 성남시 검찰이 뭔가 짠 것처럼 정치적 거래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모든 사실관계 뭐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얘기 좀 잘해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뭐라는 겁니까? 모른다, 기억 안 난다 그랬는데도 유리한 증언을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위증교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검찰이 기소한 거라고요. 재판 열고 있는 거라고. 근데 이걸 어떻게 부정하냐고.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재명이 이재명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이 위준교사에 나왔었던 당시 KBS PD도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재명 검사 사칭 누명 썼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당시 KBS 간부였던 사람도 검사 사칭 이재명 주범 몰기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몰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 몰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당시 이재명은요 몰 처지도 아니었고 몰만한 정치적 거물급도 아니었다고요. 이재명이 뭔데 그 당시에 2002년 당시에 그때 뭐 야당 대표였어요? 민주당 대선 후보였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변호사였다 변호사. 근데 그 당시에 왜 KBS와 검찰과 성남시가 짜고 이재명을 몰겠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녹취록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재명의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라고 해야죠. 빨리빨리 진행하라고. 실제적으로 오늘 국민의힘이
이런 이재명의 위중교사 녹취록 깐 이유도 뭐겠습니까? 재판을 빨리 진행하기 위한 겁니다. 뭐를 하기 위해서? 여론을 띄우기 위해서. 수면 위로 띄워서 이 위중교사와 관련된 재판을 빨리 열기 때문이에요. 이건 잘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재명의 위중교사와 관련된 부분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계속 여론을 띄워가지고 이 재판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것인데, 자, 중요한 건 오늘 이 소식뿐만 아니라 한 가지 소식이 더 들려왔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드디어 김만배와 신앙님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뭐와 관련돼서?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돼서. 자, 이게 뭡니까, 신규 여러분들? 지난 대선 당시에 뉴스타파가 뿌렸던 가짜뉴스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김만배 음성 파일, 박영수, 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했다. 이 뉴스를 실제 뉴스타파가 대선 하루 전에 뿌린 거예요. 대선 하루 전에. 근데 이 과정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김만배와 신앙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실제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짜집기다, 짜고 친 거라는 게 걸렸고, 그와 관련 수사를 벌였고, 관련자들 소환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검찰이 이와 관련해서 구속영장 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이 뉴스타파의 기사를 실제 SNS에 공유하고 실제 뿌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대선 전날 뉴스타파 가짜뉴스를 무려 745만 명을 뿌렸다라는 거예요.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 세금 4,800만 원 썼습니다. 4,800만 원.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이재명이 언론보다 더 빨리 뿌렸다라는 겁니다. 실제 뉴스타파가 보도한 이후에 중앙 일간지에 보도한 거는 그날 밤 9시 53분경이었습니다. 10시 53분경이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어떻다라는 겁니까? 중앙 일간지보다 더 빨리 뿌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네? 이재명은 마치 뉴스타파 보도가 나올 걸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까? 이런 보도가 나올 걸 알고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중앙 일간지가 보도도 안 했는데 그 대선 하루 전에 그 바쁜 와중에도 어떻게 이걸 SNS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잘 지켜보고 이와 관련돼서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보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근거 자료가 나오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해주겠지,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뭡니까?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게 만들기 위해서 실제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고소고발 진행했고요. 그 고소고발을 넘어서 지금 오늘도 실제 오상존 단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우파 변호사분들, 많은 우파 단체장분들이 검찰청, 법원 앞에 가서 수사, 재판 촉구 목소리 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고요. 네, 겉으로는 보여지지 않지만, 언론에 보도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빨리 재판할 수 있도록 고발장, 고소장 내고 있고요. 관련된 수사, 재판 촉구 목소리까지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신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저 나름대로 그 각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부족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해보자고요. 함께. 네, 해주겠지, 해줄 거야가 아니라 하게 만드는 그 목소리와 그 행동을 함께 하자라는 겁니다. 안 될 거야, 그거 어차피 망했어 라고 생각하는 생각 우리가 버리자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